예, 이번 강의는 압구정고 1학년 그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요. 18, 19, 20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 생각인데요. 우선 압구정고 특징이 18년하고 19, 20하고 문항수가 좀 달랐어요. 18년은 객관식이 18개, 서술형이 6개, 그리고 19, 20은 객관식이 17개, 서술형이 5개. 근데 압구정고 수학문제 특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 다 모든 학교에서 출제되듯이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변별력 주는 문제 위주로, 그리고 특징이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압구정고는 판별식이나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함수 관련 문제들이 보통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약간 특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들하고 또 이제 그 함수 관련 문제도 뭐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1번부터 10번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계산만 잘하면 그냥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뭐 요거를 풀 세트로 다 설명을 할 게 아니라서 짧은 시간 안에 3개년도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선별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토픽별로.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인수분해를 하라. 그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완전 제곱식이라는 표현은, 완전 제곱, 요 표현은 보통 다항식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얘가 방정식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근, 이게 방정식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게 함수로 넘어가면 x축과의 교점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함수까지 지금 시험범위니까 교점이 한 개다. 이때는 함수적인 표현.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 풀죠. 뭐? 판별식. 그래. 판별식이 0이다. 이걸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판별식으로 할게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 절방공식이네. 4분의 d 이렇게. 그럼 얘는 b 더하기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c 제곱이 0이면 되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합차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합차 써볼게. b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c를 쓸 수 있고, b 더하기 c 빼기 a 빼기 c는 0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ABC예요. 그럼 얘는 0이 되면 안 되지. 됐어요? 얘가 0이 돼야 되네. 그러면 여기 살펴보면 C하고 C 날라가고 B-A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지?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이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뭐 중근, 완전 제곱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고 또 판별식도 익숙한데 여기 합차가 나와서 그냥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사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삼각형 결정하는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예요. 그럼 인수분해를 얼마만큼 어렵게 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난이도 차이가 확 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약간 높아. 얘보다. 18년에 나왔던 서술형 5번. 그러니까 23번째 문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마지막에 두 번째 문제면 살짝 난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얘를 보면, 근데 사실 문학수가 많아지면 문제 자체가 약간 더 평이해져요. 그리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죽을 만큼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어. 살펴보면. 근데 볼게요. 얘는 바로 나왔네. 삼각형 ABC 세 변이 ABC일 때 등식 얘가 성립한다. 어떤 삼각형이냐? 똑같죠? 그런데 선생님 계속 인수분해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 변의 길이는 ABC 3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변수가 3개짜리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면 변수 3개짜리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예요. 여러분들 작년 거 맞나? 1번 문제도 내림차순을 정리하라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좌우지간 내림차순 정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안 보일 때는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묶을 건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봐봐.
앞 대가리 3개를 보니까 얘는 완전 제곱으로 되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죠? 얘 뒤에 봐봐.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네? 아, 얘는 그냥 저대로 묶으면 되겠네. 순서대로. 그러면 앞에 3개 묶을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전체 제곱 이렇게. 그 다음 쟤는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묶으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걸로 묶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0. 생각보다 쉽네. 또 똑같이 얘는 0이 되면 안 되죠. 얘가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는 c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네. 됐죠? 이것도 사실은 인수분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인수분해가 어려워. 내림차트로 정리해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다른 학교 문제 하나 보죠. 제가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는 단대부고 이게 지금 풀 문제는 아니에요. 풀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풀 문제가 전체를 제가 표현한 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설명하라는데 원래 문제는 이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 뭐 넓이고 하라는 거였나? 자주가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 인수분해 어려워. 잘 안 보이거든요. 인수분해. 선생님이 다른 방법 풀고 요거 인수분해 할 건데 다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2차,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 근해공식이 없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지? 근데 우리는 숫자로 된 조립제법을 배워서 뭐 상수항에 해당되는 인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배웠는데 얘도 3차로 표현해. 그러니까 내림차순을 정리한다는 자체가 한 문자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 그 변수를 하나로 두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취급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보면 우선은 적어보면 1, 2c 그죠?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c 빼기 c제곱 마이너스 bc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얘는 이거 너무 굽혔다. 얘는 이렇게 돼서 일단 조립제법 기본은 뭐예요? 최고차가 1이면 상수항의 인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수항의 약수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 B, C, B 더하기 C. 풀마. 됐어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 두 번째를 죽이면 대부분 조립제법 되거든요. 얘는 2가 있어서 안 될 뿐더러 얘가 어떻게 있다고 하더라도 C를 먼저 죽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C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계산이 안 돼. 그래서 C 제곱을 먼저 죽일 생각을 해보면 얘가 플러스 C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C. 안 되면 다른 거 집어넣으면 돼. 결국 몇 개 안 돼요. 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잘 보이거든요. 해볼게. 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제곱. 얘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C 죽었네.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거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BC네. 그럼 얘는 뒤에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꼴이니까 인수분해 할게. B로. B 더하기 C 이렇게. 됐죠? 그럼 저거 계산하면 BC, B 더하기 C 0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1차하고 2차니까 2차는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귀찮아. 그냥 이것도 그냥 조립제법 때릴게요. 여기 인수가 된 놈으로 그러면 뭐가 있을까? B 더하기 C 풀마로 그러면 C를 죽여야 되니까 여기서 BC를 죽여야 되니까 한 B 정도로 갈까? 그때 끝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1, B 더하기 C 그러면 죽네. B 더하기 C 0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를 변수 취급했으니까는 A 더하기 C 그렇죠? A 빼기 B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주의할 거 여러분들 조립제법 하다가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를 그대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얘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0이 되는 부분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는 변의 길이니까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변의 길이들이 합이니까 0이 되면 안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네. 그러면 얘는 또 똑같이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게 되네. 그렇죠?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잘 안 나와요. 뒤쪽에 쏠려갖고 나오거든요. 인수분해를 약간 복잡하게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그 시험지에서 뒷부분에 나오면 많이 쫄아요. 방법을 알더라도, 인수분해 방법을 알더라도. 그래서 조립제법을 많이 권유를 하는 게, 조립제법을 바로 이렇게 인수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좀 더 쉬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수분해도 하긴 해야 돼. 근데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찍는 시기가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됐어요? 그러면 요 풀이하고 제가 저걸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풀이하고 어떤 게 더 쉬운지. 제 보면 일단 안 지우고 쓸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라 했죠. 근데 내림차순 정리하면 왜 내림차순 정리하냐면 정리해 놓으면 묶여질 게 보이거든요. 근데 쟤는 안 보여. 왜냐면 쟤 뭐 하나 또 찢어야 돼. 뭘 찢어야 되냐면 요 두 번째 거. 요 부분을 한 번 더 찢어야 되거든요. 쟤를 봐봐. A 3승 더하기 CA 제곱 더하기 CA 제곱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찢어줘야 돼. 그럼 나머지 거 마이너스 B 제곱 멀다. BC 마이너스 C 제곱 A 마이너스 BC B 더하기 C.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얘 두 개. 이 두 개를 A 제곱 묶을게. 그러면 A 더하기 C. 그리고 봐봐. 여기서 A 더하기 C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부분하고 묶으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라서 플러스 AC로 묶으면 얘는 A 남고 여기서 C 남죠. 됐죠? 그 다음에 항상 쓰자.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들 얘랑 묶을 때 얘는 B에 마이너스가 둘 다 붙어 있어. 마이너스 B에 B 더하기 C로 묶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A가 하나 남고 여기서 C가 하나 남지. A 더하기 C로 묶여지네. 선생님 색깔을 바꾼 게 뭐냐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어떻게 묶었는지 보라고. 사실 선생님이 적어놔서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요 찢는 거 먼저가 안 보여. 됐어요? 됐어?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A 더하기 C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CA 빼기 B에 B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조립제법에서 두 번째 해당되네.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AA B 더하기 C. 얘는 B가 플러스고 C가 플러스고 B를 날려야 되니까 여기 B가 붙으면 되네. 따라서 요걸 다 계산하면 A 더하기 C A 빼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꼴이 나오네. 그러면 요거 똑같아지죠? 됐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한 방에 후루룩 풀어서 좀 그래도 뭐 풀만 하긴 해. 근데 진짜 안 보여요. 인수분해는 작정하고 문제를 내면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 되는 꼴이 있어. 근데 내림차순 정리해도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까지는 소개하기가 힘들고 아마 압구정고에서는 그 정도 난이도까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삼각형 결정하는 문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20년, 작년 13번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우선 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근호 관련된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지금 튀어나온 형태가 있죠. 그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숫자 대입해 보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하나 집어넣어보고 두 개 다 집어넣어보고 해보면 둘 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걸 알죠? i 나와서 i 제곱이니까. 그러면 일단 가족권을 보면 일단 1-a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것이고 b-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얘는 a는 1보다 커야 되고 b는 1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딱 좋은 거 제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서 튀어나와.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는 0하고 0, 마이너스 0하고 같죠? 0 있다가는 마이너스 붙여도 똑같아. 그래서 두 번째, 얘가 0인 경우도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1-a가 0인 경우, 또는 1, 그러니까 b-1이 0인 경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b가 1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0이고, 그러니까 0을 만들 수 있는 걸 집어넣고, b가 0이 아니니까 1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나 조건. 일단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은 제곱하고 똑같거든? 우린 그건 익숙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0이다. 알죠? 근데 절대값은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데 절대값하고 제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 앞부분 a 더하기 b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a 더하기 c 빼기 2가 또 0이 돼야 되지.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게 있지. a는 마이너스 b. 부호가 다르면서 마이너스 차이 나네. 이것이고, 그래, 얘는 뭐 어떻게 쓰든지 똑같으니까 a 더하기 c가 2라 할게요. 그러면 일단 b는 음수가 되네.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리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 그러니까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a는 1보다 조금 더 커. b는 음수야. 그러니까 b는 음수죠. 여기서 봐봐. a가 1보다 조금 더 커. 그죠? 그래? 그럼 1보다 조금 더 크면 c는 1보다 조금 더 작아야 돼서 c가 a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네. 됐어요? 그러니까 또 1을 만들어야 되니까 a가 맥시멈 2까지밖에 안 되지. 아, 넘어갈 수 있구나. 뭐 3, 4 이렇게 될 수 있네. 그러면 b는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가지. 됐어? 근데 요거를 그냥 볼 수 있어요. 일단 b 차이 나고, 일단은 요거 a가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 대입해.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러면 c 마이너스 b가 2지. 그럼 얘는 0보다 크잖아. 그럼 c가 b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b는 어차피 음수니까 가장 작을 거고, 그 다음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나왔어. 그치? 됐죠? 두 번째 조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a는 1인 거지. 그럼 b는 뭐예요? 일단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차이 나요. 나 조건에 의해서. b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a가 1인 뭐야? c는 1이네. 그러면 크기 비교 어떻게 돼? b가 가장 작고, 그 다음 c 하고 a 같대. 같죠? 그럼 얘 두 개 합치면 b, c 하고 같은 경우도 생긴다. 이것까지 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했죠. 뭐냐면 작년에 이게 오류가 있었어요. 요 b가 1이 아닌 조건은 이거는 선생님 따로 집어넣은 거고, 작년에는 저 조건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기 위해서 저거를 집어넣은 거고요. 저 조건이 없었는데 저 조건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봐봐, 얘가 0인 경우도 생기죠. 그렇지? 둘 다 0인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얘가 0인 경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작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1-a가 이렇게 할게. 이것이고 b가 이거라고 할게요. 1이라고. 그럼 a도 1이고 b도 1이죠. 그런가? 근데 이렇게 되면 나 조건을 만족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거. 그러면 1이 아니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크기가 바뀌네. 어떻게? a가 가장 작고 b, 그 다음 c 이렇게 되네. 그러면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저 조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는 어떤 학교나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그거는 뭐 이제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작년에는 뭐 다 맞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루트 한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에,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경우의 조건, 곱했을 때 둘 다 음수이면 튀어나와요. 근데 0인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같이 둘 다 0인 경우는 안 생기고,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그럼 이 조건도 잘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하고 유사하게 우리는 곱했을 때 관계, 요 문제를 다뤘는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라서, 그전에는 18년 이전 모르겠는데, 18년 이후, 교육과정이 약간 바뀌어서, 18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유사한 문제,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예, 요것도 이제,
서문여고에서 나왔던 일부 문제인데,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였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는 앞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왔던 거는 곱이 음수가 튀어나오는 경우죠. 근데 얘는 나누는 경우에 음수가 튀어나오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죠? A제곱 더하기 B,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것이고 마이너스 B가 양수가 돼야 돼. 그죠? 그렇지? 그러면 요것만 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돼? 저 조건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를 해서 알파 베타가 어떤 근인지를 살펴보려면 판별식을 쓰면 되죠. 판별식을 써보면 가운데 거의 제곱 마이너스 양 끝쪽 플러스 B 이게 되는 거고, 저거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서 이건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허근을 갖죠.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켤레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A의 켤레가 베타가 된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두 근이면 알파의 켤레가 베타가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는 0은 마이너스 붙여도 0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지? 이 조건, 이게 0이 되는 조건을 따져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B가 0인 거 이렇게 할게요. B가 0이면 어떻게 돼? 저기에서 이제 발레라고 쓸게요. 그냥 저희는 B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2A X는 0. 그러면 X는 0하고 2A A는 그냥 근데 실수죠. 실수일 거예요. 실수일 거고, 지금 어차피 0하고 요거는 켤레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틀렸죠. 돼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잘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 압구정에서 나왔던 문제, 곱했을 때에 0이 되는 경우, 얘는 나눴을 때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보여주려고 선생님 잠깐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올해 나왔던 현대고 문제인데, 이것도 살짝, 여러분들이 약간 간과한 개념에 대해서 수책에 관련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반칙성인데 여러분들이 수책을 안 배우는데 너무 수책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선생님 살짝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21년 현대 8번 문제였어요.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A, B, C가 실수예요. 복수 Z에 대해서 저걸 만족시킨대. 그럼 기억 복수 Z에 대해서 기억 맞나요? 기억 맞아요? 예, 어차피, 제가 좀 쉰다고 해서 여러분 쉴 게 아니라서. 그냥 할게요. 제 기억 틀렸어요. 답은 니은이에요. 왜? 왜냐면, 봐봐. 복소수 Z를 했어요. 복소수는, 이게 사실 영어식 표현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라서, 복소수는 우리가 설명할 때는 실수가 있고, 순허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허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소수는 A 플러스 B I 꼴인데 얘는 실수는 B가 0이 꼴. 그렇죠? 그리고 순허수는 A가 0이고 B가 아닌 꼴. 0이 아닌 꼴. 허수는 A, B가 둘 다 0이 아닌 꼴. 사실 이게 지금 영어식 표현이 복소수라는 거는 컴플렉스 넘버에서 실수하고 실수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게 컴플렉스 넘버에서 복소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실수는 리얼 넘버라고, 순허수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갖고, 외국에서는 그냥 원래 수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실수인 거하고 실수가 아닌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수가 아닌 거의 특징이 순허수하고 그냥 허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들을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걸로 너무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쟤는, 봐봐. 복소수라 했어요.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죠. 만약에 실수면 어떻게 돼, 얘는? 얘는 당연히 틀렸죠.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죠. 얘는 되죠.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Z가 저거, A, X 제곱, BX 더하기 C C 맞지? 0. 이거의 근이면 어떻게 돼? 0이 아닌 거라서 얘를, 그래. 저 상태로 할 걸 그랬다. 잘못했어. 미안. 쏘리. 그래. 저거 Z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곱하기 Z분의 1. B의 Z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Z분의 1이 변수라고 생각하는 2차 방정식 요건 C죠.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얘는 Z분의 1이 근이라고 생각하면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요거의 근이 Z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됐어요? 사실 이런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그 이야기 다 생략하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도 당연히 틀렸죠. 뭐, 켤레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실수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근이 어떤 건지도 몰라, 우리는. 그래서 답은 니은이었어요. 예, 오답률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복소수 이야기를 했고, 루트의 연산을 할 때 0이 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 다음 형태의 문제는, 요게, 모든 학교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현대고에서는 작년에 서술형 5번, 서술형 마지막 문제. 보통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좀 이따가 그 문제도 풀 건데, 19년하고 18년에 나왔던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얘는 어떤 문제냐면, 사실, 봐봐. 요 fx, 요 원래의 버전을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요게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우리는 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냥 할게. 저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저기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저거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알파하고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그냥 2차식이죠. 2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2차 방정식인 거죠.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를 이야기를 했어, 지금. 근데 여기에서 여기 내려온 걸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바꿔봤거든요. 조금 있다가 풀 문제가 이제 그런 형태로 왔다 갔다. 똑같죠, 근데 결국은. 그럼 얘는 봐봐. 2차고 1차니까 어차피 얘를 따라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2차라고만 했지 최고차 한계수 안 나왔네. 그럼 k라고 나와. 됐죠? 근데 이제 또 살짝 또 근계수 관계로 바뀌었어. 우리는 얘를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k x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면 요거 fx를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얘가 넘어갈 거라서 우선은 요거부터 결정하고 넘길게요. 지금 요게 이거예요. fx 아니에요. 우선은 얘가 넘어와야지 fx야. 그러면 근계수 관계 저걸 한번 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의 제곱을 생각하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건 조금 여러분들 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일 뭐 시험 보는 거라서 요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한 게 이거예요. 그렇지. 그럼 저기에서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게 9가 되면 되네. 됐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을 해보면 얘가 8이니까 넘어가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근데 두 개 나왔네. 조건 있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러면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알파 베타 나왔구나. 마이너스 2. 그러면 끝났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네요. 그러면 k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x를 다 찾으면 fx는 요걸 넘겨주면 되죠. 이쪽으로 k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2x 빼기 3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f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f3을 구할 수 있지. 그죠? 근데 f의 정보를 다 몰라. 우리는 k를 뒀어요. 근데 조건이 또 하나 있네요. f0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저걸 또 이용할게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모든 조건은 다 쓰임새가 있거든요. 일단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k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하는 거지? 소리 0 대입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돼서 k는 그 뭐야?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네. 따라서 fx가 다 나왔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2x 빼기 3이 되고. 그렇지? f3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f3 이게 뭐였지? 지금 이게 7번이죠. 답을 안 달았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맞네요. 마이너스 7이 돼, 이게. 됐죠? 근데, 됐어요? 요 문제, 여러분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이야기 됐죠? 근데 저 문제를 볼게요.
지금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여기 현대고에서 나온 건데 작년에 이게 현대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대고가 가까워서 지금 계속 현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요 문제를 보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리고 fx가 요거고 요 모양을 보세요. 요 모양하고 얘하고 얘를 넘기면 이 비스꾸르막이 나오죠. 얘 넘기면 이 비스꾸르막이 나오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만족한다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두 근인 그냥 어떤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를 가지고 fx를 찾아라 해요. 그럼 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더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저게 약간 더 어려워. 방금같이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은 약간 더 쉬운 스타일의 문제고, 쟤는 봐봐. 당장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다시 f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는 0. 아까 같은 형태로 f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베타는 0. 그러면 얘를 요거를 x로 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얘가 알파하고 베타라서 1차라서 어떻게 못 바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요거의 두 근이 이거야. 저걸 활용할게요. 근계수 관계도 활용하고 근이란 것도 활용하고. 그럼 쟤는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의 제곱 빼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알파의 제곱이 뭐 보이죠. 이제 알파의 제곱으로 바꿀 방법이 생겼어. 베타의 제곱은 베타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근계수 관계도 이용할게. 저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1, 요거. 이런 스타일 문제들은 요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항상. 그러면 보자.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을 바꿀지 얘를 바꿀지인데 여기가 두 개로 있으면 좀 더 헷갈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바꿔볼게. 얘를 이렇게 바꿀게. 알파 제곱으로 바꾸려고 얘를 4배에 알파 빼기 1 이렇게 하고 4알파는 있고 마이너스 4를 빼줬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어요? 뭐 베타도 똑같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일단 할게. f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더하기 2 제곱 4는 0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꿀 방법이 생겼네. 얘 모양이 같죠. 그리고 베타도 똑같이 이렇게 베타 제곱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이 두 근인 2차 방정식이 되죠. 됐어요? 됐죠? 그러면 얘를 써볼게. 그러면 fx 더하기 4x 더하기 1은 얘는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이 두 근이고 fx 얘가 2차고 1차니까 fx의 최고창을 따라가겠지. 근데 보니까 fx의 최고창이 1이네.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죠.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바로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게 되겠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x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아, 여기서도 또 이게 또 튀어나오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를 바꿀게.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의 제곱 곱셈공식 변형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예, 압구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이게 되는 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계수 관계 이용한다 했죠. 1.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 됐죠? 그럼 끝났어. 따라서 fx 그냥 구할게. 얘를 넘길게요. x제곱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죠. 플러스 1.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아, 쏘리 4였네. 4였어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거죠. fx가.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줬으니까, 그리고 p 더하기 q를 구하랬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요. 여러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 번 더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게 작년 마지막 문제였고요.
지금 할 문제들이 근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 중에 재작년에 나왔던 것들, 재작년하고 그 전에 나왔던 것들, 두 번 다 근계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계수 관계,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도 근계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근계수 관계지. 얘도 마찬가지야. 두근이 알파, 베타. 근계수 관계만 갖고 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잘 살펴보면, 요게 자연수래요. 요게. 그렇죠? 자연수. 나중에 자연수를 쓸 거야. 어떻게 되든지. 근데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저기에서 근계수 관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야 되고, 그렇지? 그러면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를 보면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뭔지를 보니까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우리는 우선 요거를 알아내야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이 뭔지. 그럼 얘는 방금 전에 했듯이 이런 거 잘 나온다 했어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럼 얘는 4p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니까 마이너스 4배의 p제곱 플러스 8p 더하기 4 지워지지. 이렇게 됐죠? 틀린 거 없지? 그러면 저거를 원래 주어진 식을 적어볼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이거니까 4p 제곱 이게 될 거고, 그리고 8p에다가 저기에서 6만큼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 그렇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잡아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연수래. 그럼 자연수 보통 우리 n이라고 쓰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법이 뭐냐면 분수꼴이죠. 분수꼴이면 요거의 약수가 요 분모가 된다. 그럼 약수니까 지워져서 자연수 되잖아.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근데 문제 뭐야? 얘 약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가 차수가 높아. 차수가 같으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를 나눠. 그래갖고 얘를 1차로 만들어서 자연수꼴로 표현한 다음에 정수꼴로 표현한 다음에 약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 어떻게 할 거야? 방법 없잖아. 곱해줘 이쪽으로. 그러면 4np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줄게. 마이너스 8p 더하기 2는 0. 그러면 2np 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1은 0. 수학에서는 수학 문제를 봤을 때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를 한 줄 더 적어봐. 그러면 그 다음 돌파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P가 실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P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하면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P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우리 하던 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판별식 D 구해 보면 요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앞에 놈 뒤에 놈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n이 넘어가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야? n이 자연수였어. 자연수.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거 n은 1하고 2가 되죠. 됐어? 그럼 해봐. 첫 번째 n이 1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2p의 제곱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4p 더하기 1은 0. 인수분해 되나? 안 되죠. 그러면 p 구하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해 공식. 얘 절반이니까 최고창 2분의 이 절반 2 풀마 루트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는 4 이거니까 2 됐어요? 그럼 p 이거 하나 나왔네요. p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를 볼게.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또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4p제곱 4p 더하기 1은 0. 그럼 얘는 2p 빼기 1은 0. 아싸, 얘는 좀 이쁘다 모양이. p는 그러면 여기로 갖고 있어. 2분의 1 0.1 나왔네. 됐죠? 그럼 p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장 먼저는 근계수 관계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막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연수나 정수꼴이면 이거를 나눠주는 형태로 요거의 약수가 이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나눌 수 있는 놈이 이 분모가 돼야 되니까 일반적인 풀이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이게 곱해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거고. 그러면 18년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근계수 관계를 활용하는 건데, 얘도 보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돼. 그랬을 때 요 절대값을 갖는 요거의 두 근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근계수 관계를 쓸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찾아놓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먼저 찾아놓고 시작하죠. 이거죠. 됐죠? 그리고 밑에 놈.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놈이야. 밑에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붙어야 되니까 P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 베타. 이게 4P 더하기 Q. 이거래요. 알지?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참고로 해서 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긴 한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요 놈하고 관계. 요걸로 처음에 시작해보죠. 요걸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좀 무거워. 왜냐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부호가 같으면,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붙하고 나와야 되죠. 그렇지. 같으니까 그냥 같은 거지. 됐어? 그럼 얘하고 그냥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4P 더하기 Q가 되면 돼서, 따라서 P가 0이면 돼. P가 0. 그죠?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P에다가 0을 넣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저거밖에 없네. P에다가 0을 넣으면 X제곱 더하기 Q는 0이 되는 거지. 되죠? 그렇지? 그러면 요 근이 X는, 근데 잠깐만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파하고 베타가 플러스로 같은 경우하고 마이너스로 같은 경우가 있겠네. 플러스로 같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같으면 그러면 알파 베타가 지금 여기에서 쪼갤게요. 이게 알파 베타가 양수일 때 둘 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Q가 양수죠. 이거였구나.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 얘도 Q가 양수죠.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양수가 근이 나올 수 있나요? X제곱 마이너스 Q. 이게 음수인데?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올 수 있나? 안 되죠. 그럼 얘 틀렸다는 거네. 됐죠?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부호로 결정한 거예요. 여기 부호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로 쪼개지니까, 둘 다 쪼개지는 경우에 Q의 부호도 다 양수가 되는 거라서. 됐죠?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부호가 달라. 그러면 먼저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알파 베타 부호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 그게 4 마이너스 4p 빼기 q. 이게 q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 q가 마이너스 4p니까 q는 마이너스 2p. 이거 하나 나왔네. 그렇죠? 이거 내가 써먹을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이제 합으로 가. 요거 합. 근데 생각해봐봐. 알파가 어떤 놈인지 알아? 베타가 어떤 놈인지 알아요?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부호가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베타가 음수로 할게. 그럼 저기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저기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절대가 벗겨지면서 이게 P-Q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위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연립할 수 있네. 됐어요? 그럼 이 알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Q. 그럼 알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Q. 됐어요?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Q니까 베타는 뭐가 돼? 아니지. 쏘리. 여기에 2분의 Q가 마이너스 2P니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P를 대입하면 P죠. 그러면 한 근이 P란 이야기지. 그래요? 알파. 그럼 저기에다가 P를 대입할게.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에다가, 그러면 P제곱 더하기 P제곱 더하기 Q는 뭐였어? Q는 마이너스 2P였죠. 마이너스 2P 이퀄 0 이렇게.
그러면 P 제곱, P는 2P니까 P로 묶으면 P-1 이퀄 0 되죠. 그럼 P는 0하고 P는 1이에요. 그러면 P가 뭐가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뭐 했어? 이거인 경우는 아니라 그랬죠. 그럼 P가 0이 아니네. 그러면 P는 1이네요.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Q는 뭐가 돼? Q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얘는 그냥 난이도가 높은 분계수 관계에 활용하는 문제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놈을 갖고 움직일 건가고, 그리고 지금 알파, 베타, 부호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찢는 거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꽤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절대값이 붙여 있을 때는 어떤 놈이 순서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이너스를 그냥 붙여준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구정고 같은 경우는 판별식하고 분계수 관계 이용하는 거, 방금 전에도 봤듯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함수 관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함수 관련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게 19년 16번 문제거든요. 요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그럼 볼게요. 2차 함수 fx가 있어.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대요. fx 두근이라고, 뭐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뭐 어떤 함수의 근이 뭐뭐다 그러면 저걸로 모양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2차 함수 fx는 지금 1하고 오니까 x-1, x-5 이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안 나왔죠. k.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걸 만들어야 되거나. 근데 두 번째 조건 보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는 꼭지점으로 표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k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이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뭐 더해주고 빼주고 하지 말고 이거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죠.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에 앞에 거 곱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9k 그리고 여기 뒤에 계산 안 했던 놈 5k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k는 제곱 마이너스 4k 이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k가 모른다 그랬죠. 근데 저기에서 최소가 마이너스 120이라고 줬네요. 근데 보니까 축이 3이야. 근데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요? 그러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볼게요. 우선 어떻게 하냐면 얘가 첫 번째 얘가 k가 양수여서 얘가 아래로 불러온 경우 이런 경우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축이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5하고 1은 x는 마이너스 5가 한 이쯤 있을 거고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을 읽어라 이거죠. 그러면 최소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럼 해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저쪽 계산이 좀 더 편해 보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얘는 뭐야? 얘가 마이너스 120이란 거지. 따라서 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플러스 10이죠. 나눠주면 10이 되죠. 마이너스 10이 되죠. 근데 k가 양수라고 그랬는데 음수가 나왔네? 얘 아니죠.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k가 0보다 더 작을 때.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네. 이렇게. 그럼 얘는 축이 x는 3 똑같아. 또 마이너스는 또 이쪽에 있죠. x는 마이너스 5가 한 이쯤 있을 거고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고 또 요거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 최소가 되네. 그럼 똑같이 할게. f가 마이너스 5일 때 k 또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20 그럼 k는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2 음수 맞죠? 됐죠? 음수 됐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 fx는 지금 뭘 구하는 거야? f4를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네. 위에다가 x-1, x-5 이렇게 됐죠? 그러면
4 대입하면, 요거, 그냥 계산인데. 할게요. 쓴 김에. 3, 마이너스 1 하니까 6. 이게 되죠. 됐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축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범위가 명확해서 이쪽하고, 아니, 아래로 볼록일 때하고 위로 볼록일 때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축이 변수로 나와. 축이 변수로.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까지라고 치면 요것들을 움직여야 돼. 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해돼요, 지금? 예. 3이라는 놈이 3이 아니라 뭐 A 정도 된다고 치면, A가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그럼 구간을 요렇게 쪼개야 된다고.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까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까지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아래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 위로 볼록을 줘요. 그리고 요걸 움직이게. 그럼 케이스가 3개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 상태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해놓고 문제 풀어놓고, 여기 요거 같이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는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19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최대 최소 문제가 약간 바뀌면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보여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예를 들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요거는 왜 선생님이 선별했냐면 다른 문제하고도 또 고민도 했는데, 그러니까 19년도 토용 문제하고도 좀 고민했거든요. 근데 토용 문제는 2가지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할까 요걸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걸로 했어요. 요거 지금 정수 조건을 찾는 게 몇 번 나오고 요게 또 일반적인 거고, 토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언급할게요. 토용 문제는 대부분 닮음으로 풀어요. 닮음하고 피타고라스. 거의 이거밖에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이는 게,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원리를 쓰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는 거의 그거, 그것도 있다. 원주각도 있네. 좌우지간. 요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얘는 중근. 또 중근. 중근 많이 나오죠. 중근하고, 이게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해보면, 중근이니까 제 판별식, 절반공식이네, 쟤도. 4분의 D. 하면, A 더하기 B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놈, 뒤에 놈. A 빼기 B 제곱. 마이너스 3배 AB.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죠. 중근이죠? 그 다음에 AB가 정수다. 정수라고 나오면 대부분 부정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근데 부정방정, 선생님이 뭐 하려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해? 봐봐. 마이너스고 얘니까 요거 계산하면 4AB만 남죠. 그죠? 요거랑 바로 계산할 수 있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AB가 되죠. 그 다음 여기 남는 거 5A 더하기 3B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근데 AB가 정수래.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어떻게 가냐면, 봐봐. 요거 묶어도 되고, 요거 묶어도 돼. 그냥 가까운 놈들, 요거 2개를 묶을게요. A에 B 더하기 5, 이렇게. 그리고 뭘 하냐면, 인수분해 할 거야. B 더하기 5가 나오게 만들어, 뒤에서. 근데 B 앞에 3이 붙어 있죠. 그러면 3을 끄집어내, 우선. 억지로 B 더하기 5라고 써요. 됐어요? 근데, 3B는 있는데, 3 곱하기 5는 여기서 없죠? 그럼 얘를 더해준 거니까 빼줘. 15를. 플러스 2 이렇게. 나머지 거. 그럼 얘 인수분해 되죠? B 더하기 5로. 그럼 요걸 쓰면 A 더하기 3. B 더하기 5. 이게 넘어가면 13. 그래도 모양새가 좀 이쁘네요. 그죠? 얘가 그 소수라서 요걸로 표현되는 숫자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1하고 13. 13하고 1.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네. 됐어요? 근데 먼저 A가 위에 것부터 플러스일 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넘어가면 B는 8. 두 번째 B. A. 왜 B라고 쓰지? A. 얘가 이쪽으로 가면 10. 플러스 부분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4. 근데 딱 봐도 위에 게 더 작네. 우리 최소 갖고 하는 거지. 가장 작은 거. 그 다음 마이너스 부분. 사실 근데 마이너스 부분은 넘긴다고 생각해봐봐. 얘가 마이너스니까 숫자가 커져. 절대값이 커진 거지. 우리 제곱을 할 거니까. 절대값이 하니까 절대 커져. 마이너스 18 이렇게.
A는 또 마이너스 13이니까 절대값을 하면 마이너스 16. 얘도 크네. 하면 얘도 B는 마이너스 6. 가장 작은 놈. 요거 계산 하나 많아. 계산 하나 많아. 계산 하나 많아. 요거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2, 4. 8, 8, 64, 68.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최소가 되네. 그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정수로 나오는 문제들은 부정방정식이 많아요. 그리고 부정방정식을 묶는 방법. 이런 식으로 묶는다. 됐어요? 하나를 억지로 모양새를 만들고 더해주고 빼주고. 수학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해요.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를. 됐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억하는 게 좋긴 한데, 오랫동안 수학 공부를 하려면 내년에도 이런 문제를 기억해야 되고, 그 후년에도 기억하려면, 그러니까는 외우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화하고 몇 가지만 기억해서,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분명히.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외우는 부분이 많은데, 수학에서는 많이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일단, 그 분석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예. 다음 주 시험 다들 잘 보길 바랍니다.